10월 7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이 복구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주겠다며 작성 주체를 우리로 표현했는데요. 검찰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고발장을 접수하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김웅 의원 제명과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새로운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만나 악수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어색한 기류가 흐른다는 평이 많습니다. 바로 지난 토론회에서 두 후보가 주술 관련 공방을 벌였죠. 그런데 토론이 끝나고 심각한 충돌이 있었고 윤 전 총장이 유 전 의원의 가슴을 밀쳤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은 두 후보가 전혀 다른데 양 캠프에서 진실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인 서른 의원이 이재명 지사가 배임 혐의로 구속되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며 결정적 제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선 이후 원팀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는 말도 했는데요. 이낙연 지지자 중 3분의 1은 도저히 이 지사를 찍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주장을 펼치는 게 답답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준비할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요. 박마커, 신채커, 류 실장, 조벤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의원들과 소통하면서 또 국회 시즌이니까요. 국감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수시로 속보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류 실장, 오늘은 이제 대장동 외에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한 속보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 녹취 파일이 복원되면서 상당히 많은 좀 파장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데. 자, 복구된 녹취 파일에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거죠? 녹취 파일 전체가 공개된 게 아니라서 최종 확인은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일단 보도된 내용을 보면 김웅 의원이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주겠다. 내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옮길 테니 쏙 빠져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이 덮고 싶은 추악한 비밀이 공개됐다라고도 했는데요. 윤 전 총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주문도 잇따랐습니다. 네. 조성은 전 부위원장이 지금 이제 공개 청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아마 녹취 파일 전체가 이제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후 수사가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을 주기로 휴대전화를 바꾸는 걸로 알려졌고요. 이 손준성 검사의 경우에도 이 휴대전화가 아이폰이어서 비밀번호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검찰은 녹취 파일을 토대로 해서 김웅 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에 이 고발장 작성자를 따라가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여야 대선 경선 관련해서도 오늘 뉴스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민주당 서른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민주당 쪽도 지금 시끌시끌하고요. 또 국민의힘은 내일 2차 컷오프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후보들 간의 신경전도 뜨겁습니다. 몸싸움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 또 오늘 주민에서 다룰 거죠. 네, 이따가 좀 들어보고요.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국정감사 나흘째인 오늘도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대장동 의혹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특히 어제 공개된 화천대유 50인 클럽의 명단을 놓고 서로 상대 진영의 인사들이라며 날을 세웠죠. 그런가 하면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11월 9일쯤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정은경 청장의 첫 언급도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정치부회의 시작을 알리는 뉴스픽 5입니다. 자, 오늘도 국정감사의 핵심만 쏙쏙 정리한 이 국감픽, 대장동과 코로나가 있고요. 그리고 훔쳐보지 마세요. 변희수하사 복직 승소, 민노총 20일 파업입니다. 자, 먼저 오늘의 국감픽 넘버 1, 대장동입니다. 자, 어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장동의 시행사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 소위 50억 클럽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총장 등등이 있죠. 자, 당사자들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면서 이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국감 나흘째인 오늘도 여야는 상임위 곳곳에서 대장동 라운드를 벌였습니다. 자, 국감전으로 가보기 전에요. 먼저 각 당 지도부의 작전 타임
국민의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명이 이 하나같이 박근혜 정부에 의한 박근혜 정부를 위한 이 검사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박근혜 호위 검사들이 희대의 개발농단 사태를 벌인 것입니다. 그중 권순일은 이재명에 대한 무죄 판결을 적극 유도하고 무죄의 선고까지 직접 담당한 장본인입니다. 박영수 변호사는 민주당 등 당시 야권이 추천해서 특검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위해 큰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진짜 몸통은 바로 설계자입니다. 그 설계한 사람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네, 이 각 당의 전략이 보이시나요? 민주당은 50억 클럽의 6명은 박근혜 사람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게이트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누가 봐도 민주당 사람들 아니냐, 이 사건은 이재명 게이트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본격적인 승부는 국감장에서 펼쳐졌죠. 자, 1라운드는 LH를 상대로 한 국토위 국감입니다. 당초에 공공개발을 할 건가 또 민간 개발을 할 건가 이렇게 뭐 설왕설래가 있다가 이재명 시장이 이 대장동을 본인이 직접 설계했다는 말씀 들었죠. 굉장히 싸게 땅을 수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분양을 하는 바람에 이게 돈벼락을 맞았다. 대장동을 개발을 했을 경우에 LH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459억입니다.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뭡니까?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당시 신영숙 이런 분들이 LH에서 대장동 사업을 포기해라 라고 요약을 했다는 그것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자, 민주당은 LH가 대장동 공공개발 사업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민간업자와 결탁한 정치인들의 로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업을 직접 설계한 이재명 지사가 공공민간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맞받았죠. 자, 이 과정에서 양의 탈을 쓴 강아지 인형도 한 마리 등장했습니다. 양도 구육이다. 오늘 드리고 왔지만 양도 구육이라 하면 양의 탈을 쓰고 이 불독, 이 탐욕스러운 불독의 이 속성을 보이는 그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번에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나타나고 있다. 얘 이름이 대동이에요. 좋은 세상, 평등한 세상 만들자고 대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얘가 뭐 자꾸 이상한 걸 먹더니 자꾸 이상한 구린내를 풍겨요. 그래서 얘 이름을 대동이가 아니고 대똥으로 이름을 좀 바꿨어요. 네, 2라운드는 금융감독원을 감사하는 정모입니다. 국민의힘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배당금이 1,154배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은행들의 배임 혐의가 짙다고 공세했죠. 이에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맞불을 이뤘습니다. 주가 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타짜가 윤석열 씨의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투자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관련된 사람이 구속이 됐어요.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에서 어떤 혐의가 성립됩니까? 천화동인 1에서 7호가 고작 3억 원을 투자했는데 3,463억 원의 수익 금액을 가져갔습니다. 위에서 오더를 내릴 경우가 아니냐는 말까지 시중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거 상식적인 건가요, 원장님? 현재 하나은행과 SK증권에 대한 검사는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대망의 3라운드는 법사위 감사원 감사였습니다. 민주당은 강민하 감사원장 권한대행에게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겨냥한 거였죠. 검찰에 넘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관련 감사 자료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의 검토 보고서도 같이 달라며 맞섰습니다. 감사원에서 검찰에 보낸 수사 첨부 자료는 이미 공개된 감사 결과에 기반한 자료죠.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본문이 아니라 목차와 앞에 요지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신 건 이해가 안 되고요. 이재명 경기지사 유죄가 무죄로 돌변하는
이 대법 판례 권순일 대법관이 얼마나 그 당시 관여했는지부터 해서 다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저는 위원장께 요청드립니다. 우리 야당 의원들이 보고 싶은 자료는 철저히 민주당 의원들 반대해서 보지 못하게 하고, 이게 도대체 민주주의입니까? 네, 이쯤이면 국정감사인지 대장동 감사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진행 중인 대장동 관련 공방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국감픽은 코로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보건복지위와 질병관리청 국감이 진행 중인데요. 정은경 청장이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점을 처음으로 날짜까지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시작, 과연 언제일까요?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10월 25일 날 목표가 달성될 것 같습니까? 위드 코로나를 시행해도 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거죠. 한 2주 정도의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해서요. 2주. 네. 2주면 그러면 11월 9일쯤 되나요? 아마 그 정도로 추정될 네.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백신 접종 속도라면 25일쯤엔 접종 완료 70%를 달성할 수 있고 항체 형성 기간인 2주를 고려하면 11월 9일부터 위드 코로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한국형 백신 패스의 윤곽도 차차 드러나고 있죠. 현재 거리두기 4단계에선 최대 6명까지 밤 10시까지 식사를 할 수가 있는데 접종을 모두 끝낸 사람들은 플러스 알파 인원으로 훨씬 더 많이 모이게 하는 방향입니다. 영업시간도 접종자 한정, 자정 또는 새벽까지 연장하는 방식이죠. 다만 1차 접종 후에 부작용 피해를 입었거나 기저질환으로 접종을 못하는 사람들은 음성 확인서를 통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국감에선 만약 접종보다 확산 속도가 더 빠른 최악의 상황이 올 때 하루에 5,000명, 최대 10,000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질병관리청의 예측도 나왔습니다. 4차 유행이 평균 수준으로 지속되면 하루에 3,000명대에서 4,000명대, 효과적으로 통제될 경우 이달 말부터 1,000명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는 2,427명이고요. 대천절 연휴의 여파로 이틀째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은 77.6%, 2차 접종률은 55.5%로 올랐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물량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걸로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추가적인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픽은요. 훔쳐보지 마세요입니다. 초록색 트레이닝복에 달고나를 핥고 있는 이 남성, 미국 유명 토크쇼 더 투나잇 쇼의 진행자 지미 펠런입니다. 이 쇼는요, 오바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연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고요. 우리나라에서도 BTS와 봉준호 감독이 출연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달고나를 핥고 있다는 건 곧 오징어 게임도 나온다는 거겠죠. 오는 7일 주연 배우 이정재, 박혜수, 정호연, 위하준 이렇게 4인방이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중국에서 이 오징어 게임의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하고 있다고 하죠. 전 세계적인 그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오징어 게임의 경우에도 중국의 무려 60여 개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을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악의적으로 선점을 해서 우리 기업들을 괴롭히고 이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국제 청원을 내고 호소에 나섰습니다. 중국 내에서 불법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웹사이트를 전수조사하고 정지 명령을 발령해야 한다. 재밌다고 훔쳐봐서야 되겠느냐 이런 주장이었죠. 실제로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선 이 드라마에 나온 달고나는 물론이고 트레이닝복, 가면까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열풍이 불고 있죠. 그런데 중국 정부는 한술 더 뜨는 분위기입니다. 무려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 오징어 게임 속의 트레이닝복은 중국이 먼저다. 중국 배우의 의상을 베낀 것이다 라는 주장을 보도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은 변희수 하사 복직 승소입니다. 고 변희수 전 하사를 기억하시나요? 2019년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에 육군으로부터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강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후에 변 전 하사는 군을 상대로 복직 소송을 제기했고요. 지난 3월 재판을 앞두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재판은 변전하사의 유족이 이어받아서 진행이 됐고 오늘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법원은 군이 강제전역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면서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전하사의 상태가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는 성전환 수술 후의 성별인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적법하다라고 본 거죠. 따라서 변전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의 심신장애 사유라고 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성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 복무에 적합한지는 군의 특수성과 병력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또 국가적 차원에서 입법과 정책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민주노총 20일 파업으로 꼽았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는 20일로 예정된 전국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이 서울 도심의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총파업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동지의 나라까지 끝까지 사수할 수 있죠? 네! 민주노총 집탈한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총파업 반드시 성사시키자! 민주노총 지도부는 오늘 비정규직 철폐, 산업전환기, 일자리 국가보장, 또 주택, 의료, 교육, 돌봄, 공공성 강화 등 3대 쟁취 목표를 내걸고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죠. 집회 시위의 자유, 기본권을 방역법이 가로막을 수 있는지, 정말로 대규모 야외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지 한번 토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마련하는 자리에서 TV가 됐던 라디오가 됐던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할 것을 오늘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구속된 양경수 위원장은 옥중 편지로 총파업을 독려했습니다. 총파업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면서 총파업의 깃발을 들고 싸워야 철옹성 같은 불평등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신차커가 그 너투나잇 쇼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신차커는 못 봤어요. 다 준비하느라고. 전 봤어요. 아까 오늘 화상 인터뷰를 했거든요. 오늘 이제 오징어 게임에 배우들하고 인터뷰를 했고요. 그 지미 펠런 쇼가 정말 유명한 미국의 토크쇼잖아요. 이제 관련해서 그 오징어 게임을 즐겨 본 모양이더라고요. 지미 펠런이 질문도 많이 던졌고 관련해서 그 배우들이 이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설명도 했고 또 배우 박혜수 씨 등남 소식에 대해서도 이제 지미 펠런이 축하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미국의 놀이를 이제 소개하면서 같이 이제 배우들이 함께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만 미안해요. 저만 본 것 같아가지고 다들 바쁜데. 자, 미안합니다. 아무튼 뭐 제가 좀 상세한 설명을 한 거고요. 자, 여야가 오늘도 국감장에서요. 이제 대장동 의혹 등 유력 대선 주자들을 향한 의혹 제기를 정말 많이 했죠. 오늘도 공방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네, 신체가 정리를 잘 해줬지만요. 정무위, 법사위, 또 국토위 할 것 없이 대장동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먼저 LH가 피감기관으로 나온 국토위에선 LH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무엇인지 민관 합동 개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가 줄 이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재명 게이트다, 이명박 정권에서 외압을 행사했다 같은 여야 공방이 오갔습니다. 네, 정무위에서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씨를 증인 채택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 간의 통화 녹취를 통해서 추악한 비밀이 공개됐다며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당장 제명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배당금이 1,154배라는 점을 집중 부각하면서 은행 배임 혐의가 짙다고 반격을 했는데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수사 상황에 따라서 금감원의 적극적 역할을 이행할 것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아까 신체커가 소개했지만 오늘 법사위는요. 이제 감사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그 대장동 주민들이요.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공익감사를 청구했었잖아요. 감사원이 검토에 나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의 이 대장동 TF 소속 의원들과 대장동 주민 550여 명이요.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이 청구서에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과정의 특혜 의혹,
그리고 성남의 뜰이 대장동 원주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의혹 등이 담겨 있습니다. 강민하 감사원장 권한 대행은 공익감사 착수를 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을 확인하고 적합하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직접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그렇다, 감사 대상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그리고 복지위 국감에서는요, 백신 이상 반응 관련한 오늘 논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접종 후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이 직접 참석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바로 다음 날에 심정지 증상을 보이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유가족 A씨가 오늘 복지위 국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A씨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한두 시간 혹은 하루 만에 사망에 이르는데 어떻게 질병청에서 연관성이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또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제약사가 부작용에 대한 면책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만든 회사조차도 부작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도 주장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정은경 질병청장은 먼저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참여했는데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인과성에 대한 과학적이거나 의학적인 판단을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앞으로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놓고 인과성 인정 범위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재위에서는 세제 개편안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거죠? 네, 오늘 기재위 질의 과정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상속세 제도를 손보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홍 부총리는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다거나 부의 집중 완화와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국회에서도 일반 상속세도 개편을 검토해달라고 한 만큼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함하여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고도 상속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이는 기업가 정신을 저해한다는 논리와 또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의 사유와 우려와 기업 경영의 전문성 필요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가 팽팽한 실정입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양쪽 의견을 다 들어서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아마 그때 저희가 조세 소위하기 전에 저희가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1주택자 양도세와 관련해서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면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뭐예요? 네, 오늘도 국감으로 하겠습니다. 나흘째 대장동 국감, 이재명 게이트 대 국민의힘 게이트입니다.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속보를 어제 저희가 전했는데 제보자 조성은 전 부위원장과 김웅 의원과의 통화 녹취가 복원됐죠.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의 조직적인 개입이 드러나고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4월 8일 고발장까지 전송한 후에 이제 부재중 텔레그램 전화가 온 후 다시 일반 전화로 이제 연결이 돼서 꼭 대검 민원실에다가 접수를 해야 하고 네.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중앙지검이 아니라 대검 민원실에 접수하라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말.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은 좀 이상한 말이었다라고 했었죠. 중앙지검이 아니라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대검, 그중에서도 이 대검 간부나 이 공식 루트인 대변인실이 아니고요. 민원실에 접수하라고 했다는 그 부분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당시 김웅 의원과의 통화 내용을 복원했다고 하는데요. 아주 구체적이고 예민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줄게요. 왜 인지수사 안 하냐고 항의를 해서 대검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하세요. 내가 얘기해 놓을게요.
네, 관심을 끈 건 이 고발장을 만든 주체 우리가 누구인지 하는 부분인데요.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전송한 직후에 이뤄진 통화인 만큼 이 고발장을 보낸 손준성 검사 혹은 검찰 관계자와 김 의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검사를 그만둔 지 3개월 뒤 당시 총선 후보로 뛰고 있었는데 의원실 구성도 되기 전입니다. 통화 당사자 조 전 부위원장과는 이런 정체성으로 관계를 맺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그 뉴스버스 자료 위에 보면은 제 이름이 저장돼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제 신분과 그때 제 신분이 부장검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공수처는 이 손 검사와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제3의 검사까지 입건을 한 상태죠. 김 의원이 통화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저는 빠져야 한다라고 했다는 건데요. 윤 전 총장과의 연결고리를 김 의원이 직접 언급을 했다는 건데 민주당은 이 대목을 들어서 공세를 폈습니다. 김 의원을 제명하라면서 윤 전 총장의 책임을 언급한 겁니다. 제가 대검찰청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저는 쏙 빠져야 되겠다. 김웅 전 검사의 말입니다. 이게 검사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뭐 연극 연출이라도 되는 겁니까? 이런데도 윤석열 검찰에 책임이 없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의미를 축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윤석열 캠프에서는 다른 언론들은 주어를 검찰이라고만 했는데 유독 MBC 보도만 윤 전 총장을 적시를 했다면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부하 직원에 대한 도의적 책임까지만 인정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유독 MBC 보도만 윤석열을 딱 이렇게 적시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복원된 녹취 파일을 틀어봤을 때 그 단어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은 안 된 겁니다. 뭐 윤석열 당시 총장이 직접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거나 이런 정황이 나온 건 없습니다. 전혀 없죠. 네, 녹취록에 이 윤석열 이름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쟁점이 될 듯한데요. 조성은 전 부위원장은 이 복구한 녹취록을 직접 듣게 해달라면서 공수처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원본을 들을 권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포렌식이라는 건 대단하다. 수사기관에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녹취록 전문이 공개가 된다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이 김 의원과 조 전 부위원장의 녹취만으로도 김 의원이 상당히 구체적인 지시를 했고 또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고발장을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다른 해명이 더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모 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단순한 기억력에 의존한 추측성 발언을 한다면 더 큰 혼란을 빚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는 어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죠. 성과 없는 압수수색이다 비판을 했는데요. 공수처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저희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얼토당토는 터무니없는 짓을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힐 뿐입니다. 정점식 위원님 신분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아니 참고인 피의자로 될 여지는 0%입니다. 네, 그런데 공수처는 이 정 의원도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8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전달됐대 당 법률지원단장이었죠.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조성은 전 부위원장으로 전달이 된 지난해 4월 8일 고발장. 그 고발장과 오기까지 똑같이 적힌 고발장이 정 의원을 통해서 검찰로 전달이 됐습니다. 정 의원이 입건이 되면서 국민의힘 공조직이 고발장 전달에 연루된 정황 드러날 듯도 한데요. 공수처는 앞서 최강욱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사람들까지 모두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손준성 검사와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의 검사,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김웅,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까지 7명입니다. 여기에 제보사주 관련해서 박지원 국정원장까지 입건이 된 상태인데 두루두루 다 살펴보겠다는 의도로 읽히죠.
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당시 윤 전 총장의 역할을 밝히는 게 공수처의 역할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당시 대검이 기획하고 국민의힘을 배후로 섭외해 국정농단을 일으키려 한 사건입니다. 윤석열, 손준성, 김웅으로 이어지는 검찰과 야당의 유착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반면에 윤 전 총장은 이 녹취록 내용이 공개된 시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투표 일정에 맞춘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 전직 검찰총장으로서의 촉일까요? 무슨 뭐 자기들의 얘기고 어제 오늘이 투표죠. 또 이게 시기에 맞춰서 또 이런 거를 한 것 같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대장동 개발 실패 의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민간 업체들이 수천억의 개발 이익을 가져가게 된 배경, 여기에 고의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배임 혐의를 밝히는데 관건이 될 수 있어 보이는데요. 민간 업체의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지만 묵살이 됐다는 주장 계속 나왔습니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그런 보고가 있었으면 문건을 가져오라고 한 바 있죠. 부하 직원들이 안을 갖고 왔는데 묵살했다. 그런 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거 있었냐? 없었답니다. 올라온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내가 달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2015년 2월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팀에서 초과 이익이 평당 1,400만 원 이상이면 환수를 하는 조항을 넣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뺐다는 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빼기까지 공교롭게도 7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개발 2팀에서도 공모지침서 검토 당시에 이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공개 증언이 나왔습니다. 성남시 의회에서입니다. 보상을 하고 택지 조성까지 하면은 최소 1년에서 2년이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그 위에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검토를 요한다는 것을 수위로 써서 개발본부장한테 제출했습니다. 네, 공모지침서에 이 내용이 빠진 이유를 물었더니 이 유 전 본부장의 지시였는지는 모르겠고 당시에 이 개발본부장의 지시였다라고 했는데요. 당시에 개발본부장 유한기 개발본부장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직접 영입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U1이었다면 유한기 전 본부장은 U2로 불릴 정도로 가까운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현재 포천도시공사 사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대장동 개발과 유사한 방식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한 내용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세가 어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성남시가 고정적인 이익을 가져가는 데만 집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보고도 못 받은 일이고 근데 이게 이제 배임의 근거로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우리는 고정으로 받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제 지시 설계 방침에 따라서 고정으로 공모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전제로 또 응모를 했고. 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본인의 측근이라면 윤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의 측근이냐라고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가정한 수천억의 배당금과 개발 이익 역시 당시 본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도둑들로부터 뺏어오는 설계를 한 거예요. 나머지를 먹는 도둑 내부의 분배 설계, 도둑 설계는 자기들이 한 거지. 국민의힘은 그렇게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투쟁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면서 이준석 대표 어제 보복 투쟁에 나선 데 이어서요. 오늘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검찰과 경찰을 항의 방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검 수용 팻말을 들고 건물 로비에 앉아서 이렇게 시위를 하기도 했는데요.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화천대유 자금 흐름을 통보를 받고도 경찰이 5개월 동안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찰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의 경찰로는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될 이유가 다시 한번 현장에서 입증된 것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 관련 대장동 의혹은 검찰과 경찰이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수사기관이 모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5개월 남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웅 녹취록 속 우리는 누구? 유동규 묵살 정황에 선 긋는 이재명. 네, 앞으로 이제 다정회에서 관련 소식 전할 예정입니다만 주로 이제 류 실장이 잘 취재해서 전하기 바라고요. 자, 일단 속보를 얘기하기 전에요. 일단 오늘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정치적 파장도 있고 관련해서 이제 김웅 의원 소환은 임박한 분위기죠.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그런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자, 그 얘기는 좀 뒤에 해보고요. 그나저나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이죠. 이제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속보가 있으니까요. 그 얘기를 좀 종합해서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 뉴스픽에서 오늘 국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김건희 씨 관련 공방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아까 신채거가 소개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자가 어제 구속이 됐기 때문인데 검찰이 이제 곧 김건희 씨를 소환할 그런 분위기고요. 지금 제가 얘기할 속보는 그게 아니고 오늘 국회에서 또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은 그동안 이제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이 표절됐다라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국민대가 조사를 하느니 마느니를 둘러싼 논문 관련 공방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경력 관련 논란이 좀 거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근무했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서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는 게 이제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공방의 핵심인데요. 도종환 의원이 교육청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제 허위 경력을 이용해서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했다는 그런 주장을 했고요. 조금 전에 그 민주당과 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다고 합니다. 이 경력 외에도 국민대에서 BK21에 참여한 이력도 허위로 기재한 의혹이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 허위 경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나 김건희 씨 측이 해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폈고요. 자, 아무튼 김건희 씨 관련 공방이 오늘 상당히 뜨거운데 약간 좀 결은 다릅니다만 그 박사 논문 표절 논란 관련해서 국민대 동문 비대위가 명예훼손으로 집단 소송을 추진한다는 그런 속보도 있었죠. 자, 아무튼 관련한 속보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종합해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대장동 관련 속보를 조금 더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대장동 의혹 관련한 이재명 지사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는 거죠, 신채거?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전국 철거민 연합회가 이재명 지사를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는데요. 공수처는 이 사건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공수처법상 기초단체장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가 않기 때문이고요. 자, 전국 철거민 연합회는 앞서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게이트를 모를 리가 없고 사건이 불거진 건 경기지사 때다라면서 검찰이 이 사건을 중립적으로 수사할지 의문이라 공수처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수처는 고발 사주, 또 검찰은 대장동 의혹 쪽으로 좀 집중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보이고요. 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뺀 부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발제에서 전해드렸지만 이 개발이익 환수 조항 문제는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핵심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간업자가 수천억의 이익을 가져가게 된 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우연한 일인지 아니면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고의로 놓친 것인지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는 건데요.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김은혜 의원은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빼는 7시간 동안 유 전 본부장이 관여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7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문서를 올리고 나서 그 문서가 사인을 받고 결제를 받는 과정에서 유동규 본부장에게 머물렀던 시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자산 운영을 민간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공모 지침을 낸 것은 지금까지 13년간 대장동이 유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불법을 가장하지 않으면서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냐는 거죠. 이재명 지사는 유튜브 열린민주당 TV에 출연을 해서 이런 조항 문제에 대해서는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고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데만 집중했다라고 한 겁니다. 민간이 다 가져갈 수익을 뺏어온 갈치범이라고 하면 이해하겠다면서 민간업자들에게 공산당세라는 욕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회계사 출신인 이재명 캠프의 박찬대 대변인은 성남시가 확보한 5,500억 원이 전무후무한 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5,503억을 회수하고 민간은 4,040억을 벌게 해주는 이 비율이 민간의 지자체가 높은 겁니까? 아니면 적당한 겁니까? 성남시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가 먼저 우선적으로 가져갔다는 5천억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는 뭐 전무후무한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5,500억을 미리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 회계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구조를 굉장히 치밀하게 잘 짠 거예요. 반면에 이 지사가 공익 환수한 건 하나도 없다고 반박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진중건 전 동양대 교수입니다. 진 교수는 이 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조국 시즌2가 열릴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 5,500의 상당 부분들은 민간 개발을 해서도 기부 체납을 통해서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800억을 회수한 건데 그 1,800억이 어디서 났냐라 했더니 임대 아파트 부지를 팔아서 마련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익으로 환수한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진 교수는 오히려 민간 개발을 했으면 땅 주인들, 원주민들은 땅을 제값받고 팔고 입주할 때도 분양가 상한제로 지금보다 훨씬 싼 값에 살았을 거다라고 했는데요. 원주민과 입주민에게 돌아갈 소득을 개발 이익을 다 환수해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게 다 갖다 줬다 비판을 했습니다. 입장이 정말 다르군요. 자, 고발 사주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됐거나 뭐 새로 나온 속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고발 사주 의혹의 출발이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힌 텔레그램이었습니다. 이게 조작되지 않았다, 실명 판결문을 열람한 검사 등이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해서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정점식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로 전환을 하면서 이 당내 조직도 관여된 정황이 포착 된 걸로 보이는데요. 고발장의 경로가 손준성에서 김웅 그리고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그리고 정점식 검찰로 이어지는 정황입니다. 앞서 제보자인 조성은 전 부위원장은 김웅 의원에게 받은 고발장을 당에 공식 전달은 안 했다라고 했었는데 당 법률지원단의 구두로는 전달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법률지원 단장이셨던 김연호 변호사님 우연하게 만나서 대검에 고발장 전달할 게 있는데요. 아니 나중에 바쁘니 나중에 한꺼번에 검토하자. 이러고 나서 이후에는 사실 뵌 적이 없거든요. 네, 국민의힘은 이 공명선거 추진단을 만들고 당내 진상조사를 벌이겠다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진척이 없었습니다. 지난달 한 차례 회의를 했을 뿐 관련 당사자 조사도 안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공수처 수사를 좀 당이 따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웅 의원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의 새 국면이라고 평가를 하고 공세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김 의원이 우리가 고발장을 만들어서 보내겠다고 한 우리가 누구냐, 또 얘기해 놓겠다고 한 대검 간부가 누구냐라면서 검찰의 조직적 개입이 드러났다고 한 겁니다. 김 의원의 공수처 소환 시기도 빨라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자, 아무튼 대선을 5개월여 앞두고 여야 유력 주자들이 지금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으로 정말 시끄러운데 지금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사생 결단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웅 녹취록 속 우리는 누구? 유동규 묵살 정황에 선 긋는 이재명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7분인데요. 이 시각 다정의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류정화 실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첫 번째 키워드일까요? 아니 최근에 이제 백반장이 신체커랑 이 백신 발제를 했잖아요. 너무 케미가 잘 맞고 부실한 점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에서 부실 수사 0을 꼽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부실 수사 0입니다. 네, 상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이해람 중사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건 관련자 25명을 형사 입건해 이 중 1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5명 중 부실 초동 수사 의혹 관련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중사 사망에 책임론이 거셌던 이들이지만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불기소된 관계자들에게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거라는 관측이 제기돼 유족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첫 트럭 시위입니다.
최근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진행한 행사에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매장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해 논란이 일었죠. 결국 지친 현장 직원들이 오늘 매장이 아닌 거리로 나와서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트럭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최근에 진행된 행사로 대기 음료가 650잔에 달하는 매장도 있었다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 강도에 맞는 임금을 지불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그동안 스타벅스가 행사를 수시로 벌이면서 업무가 과중해진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는데요. 노동조합이 없는 직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건 스타벅스가 국내에 진출한 지 22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트럭 시위는 내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먹방 때문에입니다. 한 번에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는 이른바 익스트림 먹방이 인기입니다. 이 먹방 콘텐츠로 무려 260만 명가량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도 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 유튜버의 근황이 누리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기 유튜버인 니코카도 아보카도가 먹방을 하면서 체중이 154kg까지 늘어난 겁니다. 6년 사이 체중이 90kg가량 급격하게 늘면서 호흡 문제까지 겪었고 방송에 산소 호흡기를 착용한 채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걸 보는 게 두렵다, 다이어트를 하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는 먹방을 몇 년간 더 할 거라며 방송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토론회에서 주술 공방을 벌였죠. 토론회 직후 두 후보 간 고성이 오가는 등 말다툼이 있었다는 얘기가 돌았는데요. 양측은 당시 상황을 두고도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으며 진실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너희 내리면 정중히 인사 넌 없지 야 이따위 망나니들 참 못 배웠지 갇혔지 난 모든 거 자타공인 다정회의 힙합보이 바로 저 박마커입니다. 플렉스 좀 할 줄 아는 유일한 운영진이죠. 오늘은 간만에 힙합 한 곡 소개해 드릴 텐데요. 래퍼 애쉬비의 녹이란 곡입니다. 가사를 잠깐 살펴볼까요? 무대 위에서 다퉜다면은 막이 내린 직후에는 서로 정중히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상대방은 그런 예의가 없었나 봅니다. 그런 상대를 향해서 못 배워먹은 망난이라고 쏘아 붙이는 내용입니다. 이 랩 가사의 내용이 최근 정치권에서도 재현이 됐다고 합니다. 윤 후보님하고 윤 후보님 부인하고 장모님이 이 역술, 이 무속인들 이런 쪽에 굉장히 자주 만납니까? 글쎄 뭐 저는 그런 분들을 잘 안 만나기 때문에 부인하고 장모님은? 글쎄 뭐 우리 장모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뭐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하지만 부인은 또 박사기는 운도 운세하고 관련돼서 제 집사람, 제 처가 쓴 그 논문은 그 뭐 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바타 디지털에 관한 논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지난 5일 열렸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예비 경선 토론회 장면인데요. 유 전 의원이 윤 전 총장에게 제기된 주술 의혹과 관련해 묻는 장면입니다. 딱 봐도 둘 사이에 싸늘한 기류가 흐르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토론회에 막이 내린 후 두 후보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양측은 토론의 내용과 토론회 이후 갈등 상황을 놓고 고성을 오가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죠. 논쟁의 쟁점을 제가 세 파트로 나눠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학문침 전문가입니다. 이병환이라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병환. 이병환이요? 예. 글쎄 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모릅니까? 네네. 뭐 하시는 분인데? 아주 뭐 이상한 특정 부위에 그 침을 놓는 사람이라고. 네, 만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네. 모릅니다.
이병환, 자칭 항문침 전문가라는 사람인데요. 침술로 몸에 기를 불어 넣어주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다닌다고 하는군요. 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과 이 씨 사이에 뭔가 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거듭 둘의 관계를 캐물었는데요. 윤 전 총장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죠. 하지만 유 전 의원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유승민 캠프는 토론이 끝난 후 윤 전 총장을 향해 거짓말하지 말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유독 윤 후보와 관련해 역술인인지 무속인인지 계속 이름이 거론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는데요. 윤 전 총장과 이 씨가 서로 알고 지낸다는 근거도 들었습니다. 검찰총장 그만두시고 6월 9일인가 첫 공개 행사하실 때 윤석열 후보 바로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 모릅니까? 제 첫 번째 공개 행사면은 그 이회영 이회영 그 선생 적인데 그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이병환이라는 사람 모릅니까? 침 놓는 부산에 있는 분인데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만 모릅니까? 그분이 뭐 그러면 따라다니셨는가? 지금 그래서 유 전 의원이 언급한 행사 장면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지난 6월 9일 윤 전 총장이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 장면인데요. 이렇게 그 회색 자켓에 초록색 넥타이를 한 사람이 바로 이병환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수행원 마냥 윤 전 총장 곁을 지키고 있는데요. 뒤에도 섰다가 이렇게 옆에도 섰다가 행사 내내 윤 전 총장을 바짝 따라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유 전 의원 측은 바로 이 남자가 이병환 씨라면서 윤 전 총장이 이래도 잡아뗄 거냐고 날 세웠는데요. 윤 전 총장 측은 치졸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씨가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몰아가는 건 가짜 뉴스란 겁니다. 그걸 이미 다 우리 저 캠프에서 다 입장을 다 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막간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병환 씨는 과거 다른 정치인 주변에도 모습을 종종 드러냈습니다. 2017년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이제 귀국했을 때 장면인데요. 이 씨가 이렇게 반 전 총장 바로 뒤에 서 있는 사진입니다. 찾아보니까 심지어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찍은 이렇게 둘이 같이 나란히 서 있죠.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요. 유 전 의원 측은 사진을 찍은 것과 수행한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다음은 고성 충돌설입니다. 토론회가 끝난 직후 상황인데요. 두 후보가 토론회 내용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는 목격담이 나왔죠. 언성을 높이고 삿대질을 하며 말다툼을 벌였다는 건데요. 심지어 윤 전 총장이 손가락으로 유 전 의원의 가슴팍을 밀쳤다. 이런 루머까지 돌았습니다. 그런데 양측이 기억하는 당시 상황은 완전히 상반되는데요. 양 캠프의 입장문을 따라 사건의 재구성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윤 전 총장의 시각을 따라가 볼까요? 토론회 직후 윤 전 총장은 유 전 의원한테 다가가서 선배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악수를 먼저 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토론회 때 언급된 또 다른 인물 중 한 명인 정법이라는 사람에 대해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다라는군요. 그러자 유 전 의원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면서 악수한 손을 뿌리치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은 방송사 마이크에 녹음이 돼 있을 것이니까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유 전 의원 측은 정반대 입장인데요. 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과 악수를 나누고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윤 전 총장이 대뜸 정법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면서 유 전 의원 면전에서 손가락을 흔들면서 항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유 전 의원이 악수를 뿌리쳤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맞섰는데요. 윤 전 총장 측을 향해서 허위 사실 유포를 멈추고 삿대질한 거나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작 후보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 말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당시 상황을 다 설명을 해서 발표를 했으니까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나요? 없죠. 네, 없었습니다. 그건 옆에 후보들도 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정법은 누구입니다. 제가 몇 명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지요?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이요?
천공 스승.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이거는 모 언론인이 네네. 인터뷰를 이 사람하고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그런 자칭하는 분인데 모르시는구만요. 최보식 뭐 예, 그분 말씀하시는 모르시는 분이구만. 아니요, 제가 알긴 하는데요. 예. 무슨 멘토니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건 좀 과장된. 알긴 알고요. 양측 입장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정법이란 인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그 정법은 유 전 의원 토론회에서 언급한 천공 스승님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인물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 최보식 씨와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밝혔던 바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소개로 윤 전 총장을 알게 됐고 열흘에 한 번꼴로 직접 만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현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천공 스승님의 정법 강의라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과 나눴던 대화를 소개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내 주위에 나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분들은 자리에 탐할 생각이 있다면 다 지금부터 물러나라. 이 말을 국민 앞에 해줘야 된다. 그리고 본인들한테 그 소리를 하고 가야 된다. 윤 전 총장도 토론회 이후 유 전 의원에게 정법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꺼낸 거는 인정을 했는데요. 정법이 무속인이나 점술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분을 보는 거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무슨 미신이나 점 보는 사람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좀 아시라고 한 겁니다. 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조언대로 정법 강의를 직접 찾아봤나 봅니다. 그리고는 감상평을 페이스북에 남겼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감흥이 조금 더 없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윤 전 총장을 향해 이런 영상을 보셔서 손바닥에 왕자도 쓴 채 TV 토론에 나오신 거냐라고 이렇게 비꼬았는데요. 이런 유튜브를 볼 시간에 정책 준비를 하라고 쓴소리도 뱉었습니다. 글쎄요, 이번 공방의 상호 득실, 내일 2차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결과가 말해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윤석열, 유승민 토론회 추슬 공방 놓고 장외 연장전. 네, 내일 국민의힘에서 이제 2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죠. 조금 전에 이제 박마커도 얘기했지만 4위가 누가 될 것이냐라는 관심도 있고 또 1위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라는 관심도 아주 큽니다. 물론 지난번에는 이제 순위를 발표하지 않았죠. 이번엔 뭐 4위는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1위도 혹시 뭐 내일 공개가 되면 저희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 경선 소식을 전하기 전에요.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속보 하나만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죠. 래퍼 장용준 씨에 대해서 검찰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도 이제 전에 다뤘던 적이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고 또 경찰관을 폭행한 그런 혐의까지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장 씨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요.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일 장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무면허 운전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을 했었죠. 그걸 검찰이 오늘 다시 영장을 청구를 한 겁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는데요. 장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반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장 씨는 음주 측정에 불응을 하면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이후 경찰은 사고 당일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장 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의 영장실질 심사는 이달 12일 열립니다. 네. 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속보도 저희가 전했던 적이 있는데 이 소식은 저희 정치부에 시작하기 직전에 나왔던 그런 소식이죠. 자, 국민의힘 경선 소식으로 돌아와서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가 김성훈 국민통합특보를 해촉했습니다. 전에 그 천안함 관련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란이 컸고 결국은 이제 해촉 결정이 내려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의 캠프는 6.15 김 씨를 국민통합특보직에서 해촉했다라면서 김 씨로 인해서 상처받았을 최 함장과 천안함 용사, 또 가족들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국민의힘 다른 대권주자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질 기미가 보이자 서둘러서 인선을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전 총장의 캠프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수행이며 천안함 용사들의 나라 사랑과 희생 정신은 길이 기억돼야 하고 또 계승되어야 한다는 국민 캠프의 입장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또 이에 배치되는 언행을 한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김 씨는 지난 4월 최 전 함장을 향해서 고마하고 조용히 행하라. 당신은 잘하고 잘난 게 없으니라면서 조용히 참여하고 회개하고 봉사라는 비난글을 올려서 천안함 모욕 논란에 휩싸였던 바가 있습니다. 최 전 함장은 어제 김 씨가 윤 전 총장 캠프에 합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함 생존자 만나고 전사자 묘역 참배하고 유적 장례식장 조문도 했는데 이런 사람을 위촉하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유승민 최재형 후보가 공세를 폈고 조금 전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관련 결정을 내렸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제 내일이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 8명을 4명으로 줄이는 2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죠, 막마커. 네, 그 여론조사 당 투표가 어제부터 시작된 가운데 전체 결과의 30%가 반영되는 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요동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8인 컷오프가 진행된 1차 경선 때에는 여론조사가 80%, 당원 여론조사는 20%였는데요. 그때와 달리 2차 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70%와 책임 당원 선거인단 투표 30%를 합산합니다. 책임 당원 투표는 올해 8월 30일까지 당비 납부를 마친 책임 당원 약 38만 명이 대상인데요. 어제 모바일 투표가 진행됐고 오늘은 자동 응답 시스템 투표가 이어집니다. 책임당원 투표율은 첫날인 어제에만 38.77%를 기록을 했습니다.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현장 투표로 진행된 책임당원 투표가 투표율이 18.7%였는데요.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된 올해 6월 전당대회 책임당원 투표율 45.36%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 실장, 투표율이 지금 높은 거잖아요. 네. 높으면 어느 후보한테 유리한 거예요? 후보들은 이제 서로 자신에게 유리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1차 경선 때도 당원 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앞선 만큼 당원 반영 비율이 늘어난 2차 경선도 승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홍준표 의원 측은요. 당원 과반이 참여할 경우에 여론조사 결과에 수렴하는 만큼 민심의 우위를 바탕으로 승기를 잡을 것이다 전망을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 측도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입당한 2040 세대, 호남, 수도권 당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경선인 만큼 새로운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2차 컷오프 결과는요. 내일 정치부회의에서 자세히 그 내용과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 파장까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내용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유승민 토론회 주술 논쟁 연장전 삿대질 진실 공방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경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이 이번 주말을 기해 사실상 종료가 됩니다. 마지막 3차 슈퍼위크 투표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어떻게 해서든 결선 투표로 가서 대역전극을 펼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죠. 이낙연 캠프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되는 상황까지 언급을 한 거죠. 이재명 캠프는 국민의힘 대변인이냐 강하게 반박했는데 관련 논란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마침표를 찍을 3차 슈퍼위크 투표.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전날 온라인 투표율은 59.21%를 기록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1차와 2차 때보다 더 높았습니다. 요즘 대장동 의혹으로 정치권이 시끄럽죠.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각 캠프마다 해석은 좀 다르지만 말입니다. 결선 투표를 꿈꾸는 이낙연 전 대표, 안타깝게도 현재 추세는 어대명,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다입니다. 이걸 뒤집으려면 승부수가 필요한데요. 새로운 어대명에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다라고 말입니다.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여러 문제가 민주당이나 대한민국에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캠프에선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지사의 신복이라는 건
삼척 동자도 다 안다며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직접 사용했죠. 이낙연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서른 의원이 이번엔 이 지사의 구체적인 혐의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이 대장동을 설계했다고 그랬습니다. 설계한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책임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있다 했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느냐? 배임의 혐의가 있는 거는 또 눈에 보이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설 의원인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는데요.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도 가상해 볼 수 있다면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후보 구속돼 있는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우리가 가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건에서는. 그걸 대비해서 당 지도부가 판단을 하고 장치를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지금 이렇게 가면 이재명 후보로 딱 정해놓고 그냥 몰고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낙연 캠프와 민주당 지도부, 대장동 의혹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크게 다르죠. 일단 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핵심 당사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국민의힘과 관련된 전현직 인사들입니다. 더욱이 대장동 의혹이 커질수록 지지층은 오히려 똘똘 뭉치고 있죠. 당 지도부가 브레이크를 걸고 나서기엔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대선 승리, 본선 승리에 대한 어떤 열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커요. 특히나 1위 주자가 흔들린다고 생각할 때 당원들과 지지층이 뭉치는 건 여러 번 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여기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미 대선 경선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0일 대선 후보가 확정됩니다. 민주당 지도부로선 못 먹어도 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 비행기가 쭉 이륙을 하다가 어떤 특정한 지점이 되잖아요. 그럼 엔진에 문제가 있어도 무조건 이륙을 해야 돼요. 그 포인트 오브 노 리턴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딱 그 상황인 것 같거든요. 다만 이낙연 캠프의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그 결과는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 이재명 후보가 다 책임져야 될 상황이다. 뭐 이런 거에 나오면 저는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이 다 죽는다고 봐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선 쓸데없는 걱정이 아닐까 합니다.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다.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도둑들로부터 뺏어오는 설계를 한 거예요. 그 나머지를 먹는 도둑 내부의 분배 설계, 도둑 설계는 자기들이 한 거지. 측근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죠. 유동근 전 본부장에 대해선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아니 윤석열 씨가 뭐 측근 어쩌고 하면서 이제 이 지사님이 결재권자고 하시기 때문에 무관할 수가 없다. 이거 딱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자기는 그러면 대통령 측근이야? 배임 혐의가 눈에 보인다는 서른 의원의 주장. 이 역시 가만히 있을 순 없는 노릇입니다. 이재명 캠프 국민의힘 대변인이냐 맞받았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도 이 지사를 지원 사격하고 나섰는데요.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며 연일 날을 세우고 있죠.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 애둘러 쓴소리를 냈습니다. 평상시에는 즉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들인데 하나같이 일정 정도 미칩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마음이 급해지고 집착도 강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다른 사람이 돼요. 신기한 것은 선거 끝나면 돌아와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낙연 때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왜 국민의힘 논리를 가져와 네거티브의 앞장을 선냐는 겁니다. 우리의 토론장에 막 문제를 야당의 논리로 저격하는 건 조금 삼가해야 될 일 아닌가. 그야말로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듯하는 그런 자세를 보면 이 지지자들이 오히려 이 경선판 자체를 좀 불안해하실 것 같고요. 이재명 대 이낙연, 양 진영이 정면 출돌하면서 경선 이후에 원팀이 가능하겠느냐 물음표도 붙기 시작했는데요. 당장 이낙연 캠프에선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자 상당수가 도저히 이재명은 못 찍겠다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있어요. 3분의 1은 있는 걸로 조사 결과 나옵니다. 근데 3분의 2가 우리가 설득을 한다 하더라도 돌아올 수 없다는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한쪽에선 경선 이후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분도 있긴 합니다.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이후를 중심줄을 잡아달라 그런 역할을 기대하지 않을까. 저도 원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원팀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선을 그었는데요. 신발이 날아다녔던 2012년 대선 경선과 비교하면 이 정도는 약과라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 득표율 50점. 신발을 벗어 던지려고 하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신발 투척 영상, 당시 현장에 있던 제가 휴대폰으로 찍은 건데요. 경선이 끝난 뒤에도 문재인 후보와 손학규 전 대표 사이에 앙금이 크게 남았죠. 그 후유증은 본선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우리 민주당 경선 때 그때 문재인 후보와 정세균, 손학규, 김두관 몇 분 후보들이 그때 치열하게 경쟁했잖아요. 예. 그때는 후유증이 커서 하나로 통합이 좀 부족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후보한테 졌지요. 송 대표의 말대로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을까요? 대장동 의혹이 낳은 또 하나의 폭탄, 50억 약속 클럽 명단이 어제 공개가 됐죠. 50억 약속 그룹으로 언급된 분들입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 여야는 서로 폭탄 돌리기를 시전했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자폭 수류탄을 던졌다 평가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의한 박근혜 정부를 위한 이 검사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박근혜 호위 검사들이 희대의 개발농단 사태를 벌인 것입니다.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감옥 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친박 덕꾸라지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토건비리와 개발농단을 획책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한껏 키웠습니다. 50억 클럽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된 걸 꼬집은 겁니다. 권순일은 이재명에 대한 무죄 판결을 적극 유도하고 무죄의 선고까지 직접 담당한 장본인입니다. 대법관 권순일의 돈 거래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죄 판결이 뇌물 돈 거래로 인해 된 것이라는 말이 되고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대재앙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사설 정보지에서 50억 클럽 명단을 봤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죠. 법조계 인사 중에서 언급되었던 인물들 그리고 민주당과 친분 있는 인사도 명단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의 친분 있는 인사가 있었고 이 대표는 본인이 확인한 명단과 박수영 의원이 밝힌 명단은 버전이 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본 건 6명이 아니라 모두 4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3명만 박 의원의 명단과 겹친다는 겁니다. 누군가 한 명이 빠져 있다는 거겠죠. 사실 이 50억 클럽 명단 일방적인 주장일 뿐 현재로선 진위를 알 길이 없습니다. 더욱이 당사자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강하게 부인하고 있죠. 결국 수사로 밝혀져야 하는 내용인데요. 특검을 미끼로 낙방연대에 낚싯대를 들였던 이준석 대표. 박용진 의원이 특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번엔 이낙연 전 대표 한 사람만 겨냥을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님도 이것에 대해 가지고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국민 앞에 드러내어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후보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시면은 저희가 민주당에서 협력할 분들이 있으면 협력하고 이 전 대표가 정말 특검을 받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 대변인이냐 비판을 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 된 대장동 의혹. 정치권에선 한동안 서로를 향한 딱지 붙이기가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어느 한쪽이 치명상을 입을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지금은 무대의 막이 올라간 만큼 갈 때까지 갈 수밖에 없겠죠. 오늘 톡선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끔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선거. 자,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이낙연 두 주자가 대장동 의혹을 놓고 부딪히는 일단 그런 상황인데요. 당원 게시판에서도 뭐 지지자들 사이에 공방이 뜨겁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당원 게시판에 경선 중단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논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전 대표 지지층들은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의혹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게 밝혀질 때까지 경선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들은 마지막 발악이라면서 맞받아쳤는데요. 민주당 재집권의 걸림돌은 이낙연 전 대표라면서 경선 중단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이재명 캠프의 선대위원장인 서른 의원의 표현이 아주 세잖아요. 뭐 근거가 있는 거예요? 네, 서른 의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는 결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직접 문제를 지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서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많은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수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권이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알고만 있지 그걸 내놓고 이게 여기 있으니까 하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힘드는 구조이죠. 서 의원은 수사를 하면 다 나온다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자폭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대변하는 그런 그 주장을 하는 게 답답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재명 지사는 오늘 토건 카르텔을 없애겠다고 정면 돌파에 나섰는데 그 개발 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 그리고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자, 관련한 공방 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주말이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주말 관련 상황은 내일 다시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이낙연 캠프 이재명 배임 구속될 수도 이재명 캠프 국민의힘 대변인이라고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벌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내일도 속보가 많네요. 왜 웃어요? 잘 왜? 챙기겠습니다. 웃는 이유를 말해요.